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 채널에 또 와주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제 캐나다 워홀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제 캐나다 워홀 가서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게 궁금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, 또 구직 활동 있잖아요. 잡은 어떻게 지원하고 또 찾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니면 그냥 단순히 워홀 가면 뭐 인생이 바뀔까 이런 것에 대한 또 궁금증을 답을 찾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지금은 제가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니까 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뭔가 워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면 제 취업은 잘 될지, 영어 실력 같은 건 또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,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또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뭔가 저는 영상 초반부터 의외의 그런 답을 드리는 것 같지만, 일단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. 그리고 영어에 관련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, 비즈니스 영어든 아니면 생활 영어든 내 의견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, 생존 영어 스킬 같은 게 확실히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. 실전에서의 자신감을 좀 많이 얻은 것 같은데, 저보다 훨씬 더 이런 거는 어메이징한 변화를 겪으신 분들도 많을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럼 뭘 왜 갔어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저도 이제 돌아오고 나서 한 달, 두 달 시간이 흐르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지난 연말에는 그럼 뭐라도 배워야 되나? 학원을 한번 다녀볼까? 그렇다면 무엇을? 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가기 전에도 뭔가 갔다 와서 경력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스스로 뭔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, 그럴 때마다 뭔가 정신 차려 써니야 라면서 제 뭔가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가 올라와서 작아질 때마다 이렇게 붙잡아서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거를 뭔가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느낌? 뭔가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마케팅 이제 언저리에서 이제 계속 기웃기웃 관련해서 인턴도 해보고, 또 그리고 아르바이트? 프로젝트 형식으로도 해보고, 그렇게 몇 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,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도 제가 실무를 몇 건 맡아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, 또 제가 제안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감사한 순간도 있었는데, 이제 그렇게 하다가 캐나다에 가게 된 거죠. 캐나다에 가서는 뭔가 맨 땅에 헤딩으로 진짜 일자리도 한번 구해보고, 그리고 또 제가 블로그도 하고 있잖아요.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, 그게 뭔가 실제로도 수익을 만들어주고 또 저한테 있어서도 관련된 실력이 된다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콘텐츠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, 또 누군가에게 이제 잘 날아서 가서 닿는 걸 보면서 어쩌면 내가 가진 살짝은 이제 좀 무모해 보이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퍼즐처럼 다 조각이 맞춰져서 취업 시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점수나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보다 좀 더 내게 있어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뭔가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준 최고의 장점, 선물 같은 게 뭔가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 같은 게 생겼다? 그런 점이거든요.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고 막 이런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도시 고르고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거를 얻고 와야겠다, 난 이건 무조건 해야지라는 게 진짜 전혀 없었거든요. 아예 장기로 사는 게 처음이니까 내가 적응이나 하고 오면 정말 다행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, 뭔가 그렇잖아요. 사회가 말하는 그런 정해진 스펙을 쌓아 나가는 것도 물론 취업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지만, 경험을 토대로 콘텐츠를 만들고 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거는 진짜 또 다른 기쁨이다. 그래서 캐나다에 1년 동안 있었던 경험이 물론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는 있겠지만,
그때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거는 어디서든지 한번 내 스스로 만들어보고 싶다.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또 성장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. 뭔가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해온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 할 경험들 이런 걸 다 재료로 삼아서 프리랜서로 한번 활동을 해보기로 했어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, 당연히. 캐나다에 가기 전에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이제 심적으로 단단한 버팀목 같은 게 되는지 알고 있고, 제 선택이 옳지 않은 것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. 정답을 당연히 알 수 없고, 또 먼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으니까, 이제 그런 와중에도 하나 확신하는 거는 실패해도 다 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한 명의 이제 구 캐나다 워홀러가 캐나다에서 얻은 그런 경험들이나 생각의 변화를 바탕으로 뭔가 스스로의 꿈을 펼쳐가는 그런 과정,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. 꿈을 만들고 또 꿈을 살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얻은 팁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거를 기록하는 그런 진짜 찐 생존기가 될 것 같아요. 뭔가 그렇잖아요. 20대 후반,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지금 이 일이 맞나 이렇게 엄청 고민하고 또 변화하고 이런 시기가 한 번씩 있다고 하잖아요. 지금 뭔가 제가 그런 시기에 있어서 그런지 당연히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제 마음의 소리, 심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 또래가 많다 보니까 혹시 저와 비슷한 그런 고민? 뭔가 내 스스로 만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,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불확실한 여정과 성장을 지켜봐 주시겠어요?